그러니까 혹은 중국 편이라면은 그것은 그 중국이 들고 있는 단도와 같다. 그 단도는 일본의 심장을 향하고 있다.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지도 보십시오. 그 비슷한 모양이 나옵니다. 한국이 통일되는데 중국 편이면은 그는 우리 심장을 찌르는 단도야. 그래서 안 돼.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힘이 비슷할 때는 한국에서 싸웁니다. 한 사람이 힘이 아주 셀 때는 한 사람이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전통적으로 중국이 힘이 아주 세서 중국이 전체를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임주 내란 때 힘이 세지니까 일본이 가지러 왔다가 뭐 뜻을 이루지 못했고요. 그리고 그런 것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차 대전 끝났을 때 소련의 힘하고 미국의 힘이 한국에 와서 부딪혔는데 거의 비슷한 힘으로 부딪히고 쪼개진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한반도가 쪼개지니까 분단이 되니까 그것이 아주 골치 아픈 문제가 된 겁니다. 문제가 이제 제곱이 됩니다. 그런데 국제정치적으로 봤을 때 한반도를 쪼개놓은 것은 일본한테는 단도가 풀어진 겁니다. 쪼개진 한반도는 어떤 수를 써도 일본을 무섭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봤을 때 이거 망치가 부러졌구나. 망치 자루가 부러진 겁니다. 이거는 중국을 위험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은 한반도가 통일돼서 자기네 편이 안 될 바에는 차라리 잘라진 것이 낫다. 그래서 통일하는 거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죽을 만하면 갖다 돈 대주고 살려주고 냉전시대 때 자유진영에서 공산진영으로 사람이 간 거는 북한밖에 없는데 그것이 일본에서 간 겁니다. 일본 사람들이 제일교포 고향으로 보낸다고 그래가지고 북한으로 보냈죠. 돈 보내고. 참 그런 거 보면 우리한테 그 마음 아픈 일입니다. 짜증나는 일이고. 그리고 중국은 우리가 통일할 뻔했을 때가 한국전쟁 때 그때 중공군이 들어와가지고 그런 걸 막아놨고 북한이 무너질 것 같을 때마다 중국이 이것을 막아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한반도가 통일이 안 되고 지금 한 세대 두 세대가 지나가지고 요새 애들한테 통일해야 된다는 얘기하면은 그거 뭐 통일해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애틋한 마음이 사실 없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한반도를 통일시켜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나라가 하나 생겼는데 그게 바로 미국입니다. 사실 미국이 한반도 분열시키는데 책임을 뭐 일정 부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2차 전쟁 끝났을 때 다 가져야 되는데 그 뭐 반쪽을 뭐 잘라줬습니다. 소련한테. 그런데 그 미국만이 한반도가 통일되는 데 대해서 그렇게 반대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통일된 한반도가 자기 편이 아닐 경우라도 이 사람들이 뭐 같이 살겠다면 같이 사는 것이지 라고 통일에 대해서 제일 후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지금 세계에서 제일 막강한 나라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한반도에서 바다의 세력하고 육지의 세력하고 힘이 비슷하면 분단이 유지가 됩니다. 근데 한쪽이 세면은 통일적으로 기울어집니다. 만약 중국이 지금 세계에서 제일 힘센 나라가 되면은 그때 통일될 겁니다. 한국이 중국 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이 중국보다 압도적으로 힘이 세다. 그러면 자유진영으로 통일될 확률이 아주 높아집니다. 냉전이 끝나고서 공산주의가 다 무너지고 그리고 소련이 무너지고 중국이 자본주의 국가가 된 다음에 지금 북한이 저렇게 미국한테 쩔쩔매는 이유가 전체적인 전반적인 그림이 미국 쪽으로 유리하게 가고 그리고 미국이 이것을 지금 통일해야 되겠다는 그런 미국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직접 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이 있을 때 그 국방장하던 럼스펠트 이 사람은 야 한반도 저 사람들이 얼마나 몇십 년 동안 따로 잘라져 사느라고 고통을 당했느냐 우리가 있는 동안에 통일시켜주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고서 그 뒷마디가 더 재밌습니다. 우리도 북한 때문에 너무 힘들다. 저럼 이번에 없애버리고 통일시켜야 되겠다 라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철저히 반대한 것이 지난 10년간의 사실 우리나라 정부였습니다. 다 무너져가는 북한에다 뭐 내주고 미국이 북한을 뭐 하려고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잘 지내는 것이 더 좋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러면서 이제 북한을 알게 모르게 살려준 그런 역할을 하고서 지금까지 사시는 겁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이제 모르는 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이렇게 아주 이 테크니컬하게 기술적으로 말을 해가지고 국민들이 오도동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노무현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어느 날 이 세상에 아무리 나쁜 평화라도 전쟁보다는 좋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무리 나쁜 평화라도 전쟁보다는 좋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 들으면 보통 사람들이 그거 맞아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전쟁보다는 평화가 그래도 낫지 않냐. 근데 그 말은 상당히 무서운 말입니다. 아무리 나쁜 평화라도 전쟁보다는 낫다. 그럼 뭡니까? 북한이 와서 점령하려고 오면은 그래도 항복하는 게 낫다라는 그런 소리입니까?
우리가 그거 너네 북한 밑에서는 못 살아 그러면 전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일제가 한국을 점령할 때 그때 우리가 이완용을 지금 애국노라고 그러고 지금 뭐 화가 나 있는 거는 그 사람이 쌍도 못하고 나라를 넘겼기 때문에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게 너무나 화가 나고 한스러워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국가는 싸울 때 싸워야 되는 겁니다. 노예들도 평화스럽게 살 수 있어요. 노예, 주인한테 덤비지 않으면 평화입니다. 그런데 노예로 살 것이냐? 아니죠. 레이건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싸우는 것보다 평화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자꾸 양보를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딱 두 가지가 남는다는 거예요. 싸우다 죽을 거냐, 항복할 거냐, 그래서 노예가 될 거냐. 그래서 미리미리 힘 있을 때 싸워서 이길 수 있을 때 싸워서 이기자라는 그런 전략을 세워가지고 결국은 소련을 무너뜨리는 데 성공한 사람이 이제 레간 대통령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중국이 무지하게 힘이 세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패배주의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은 야, 저 북한 저거 무너지면은 중국이 들어올 텐데 그 중국이 가만히 있겠나? 중국이 들어와서 장악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저쪽은 중국이 되고 그러니까 차라리 북한이 그냥 사는 거가 더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패배주의적인 발상인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국제정치에 정확한 분석을 하게 되면은 미국을 사자라고 했을 때 중국은 호랑이 근처에 아직 못 가고 있습니다. 아직 훨씬 못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중국하고 미국하고 싸우고 뭐 마치 호랑이 사자인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착각하고 있는데 미국은 중국보다 엄청나게 힘이 더 강한 나라입니다. 돈 하나 얘기 드리겠습니다. 돈. 미국이 부시 대통령이 2008년까지 대통령을 했는데 2008년도 미국의 그 GDP가 14조 달러 정도 됐습니다. 14조. 미국 사람들이 1년 동안에 14조 달러를 생산을 했다는 그 얘기죠. 그런데 부시가 대통령 됐을 때 처음에 그 8년 전에 대통령 됐을 때 미국은 11조 달러였습니다. 그 부시 대통령이 경제를 잘 못했다라고 이렇게 비난을 받는 대통령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에 3조 달러를 증액을 시킨 겁니다. 미국 돈이 3조가 더 많이 번 나라가 되는 것이죠, 미국이. 그런데 2008년도 중국의 GDP가 바로 부시 대통령이 8년 동안 늘려놓은 그 3조였습니다. 중국은 3조, 미국은 14조입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같다고 얘기를 합니까? 그 같다고 얘기하는 거는 그런 신화입니다. 잘못된 신화고. 그리고 중국 국방비는 중국이 발표하기로 우리 1년에 국방비 500억 달러야. 대충 한 500억 달러 정도라고 발표합니다. 미국은 작년도 국방비가 6천억 달러입니다. 근데 중국은 500억 달러가 사실은 막 너무 줄인 거기 때문에 그것을 뭐 불려서 제대로 계산하면 한 1000억 불이 넘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도 미국의 5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군사력이 5분의 1밖에 안 되고 그리고 GDP가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나라인데 그 두 나라가 어떻게 같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중국이 들어오면 미국도 어쩔 수 없을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어제 그렇지 않아도 제가 제 친구인 그 중국에서 오랫동안 외교관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이 김정일이가 죽어간다는데 죽어가면 중국이 어떻게 할 거 아니야? 군사력을 밀고 들어올 거 아니야? 절대로 안 나옵니다. 절대로 안 오고 그리고 절대로 안 오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미국의 비율을 건드릴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미국의 비율을 건드릴 수 없다는 것은 중국이라는 나라가 우리가 지금 좀 신화를 가지고 있는데 어느 나라마다 자기 나라 상표가 있습니다. 일본 토요타, 니콘, 소니 이런 상표가 있죠. 대한민국 삼성 이거 지구 어디 가도 있는 상표입니다. 미국이 지금 흔들거린다 하더라도 IBM, GM 미국 상표도 지구 끝까지 가면 코카콜라, 코카콜라가 대표적인 거죠. 중국 그런 상표 혹시 여러분 기억나시는 거 있습니까? 이건 중국 상표다. 이건 중국제인데 세계적인 거야. 그러게 하나도 없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세계 100개 대학 등수를 한번 나타낸 걸 봤습니다. 세계 대학교 100개 대학인데 그 스페인에서 나온 등수입니다. 미국에서 나왔으면 자기네를 유리하게 하겠죠. 근데 스페인에서 나온 건데 세계 100대 대학 중에서 미국 대학이 52개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일본 대학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중국 대학이 없습니다. 독일 대학이 9개가 있더라고요.
주로 공대 위주로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 통계를 보고 물어봤습니다. 다른 학자한테. 야, 미국이 52개고 독일이 9개인데 일본 거는 왜 없냐 그랬더니, 그게 그 기초과학이 제일 앞선 나라가 세계를 끌어가는데, 그 자동차 있죠. 예를 들어서 일제 자동차 중에서 무지하게 좋은 것들 많이 있습니다. 렉서스 뭐 이런 거 아주 좋은 차죠. 렉서스 회사 사장이 그랬대요. 여기 부속품이 24,000개인가가 들어가는데, 여기서 일본이 발명한 거 진짜 일제는 한나밖에 없답니다. 그 한나가 바로 뺑내려 접는 거가 일본 기술이래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미국 거 아니면 독일 거라는 거예요.